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권충현 과장이 오늘 준비한 이슈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악재에도 견조한 외국인, 어제 우리 시장에 좀 대표적인 어떤 이 헤드라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제 저희가 두 가지 이슈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 악재 그리고 중국 악재는 어느 정도 희석이 될 거다라는 얘기였었는데 그리스 악재가 조금 걱정이 된다. 이때 조정 시에는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들도 같이 살펴주셨었는데 글쎄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과장님? 네, 일단은 금요일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굉장히 좀 우려감도 많았고요. 저 자체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일째, 10거래일째 순 매수세를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시장 굉장하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는 2124원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낙폭을 다 회복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세계 시장을 비웃듯이 좀 굉장히 긴 장대 양봉을 좀 그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2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견조하게 유입되는 외국의 유동성이 좀 방향을 틀 수도 있겠다라고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우려감도 좀 해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간 매도를 좀 보시면요. 기간 매도 중에서 투신권의 매도가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투신권에서 한 597억, 한 600억 정도의 자금이 좀 유출이 됐는데 펀드런이 다시 또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런 같은 경우에는 2000선, 2050선, 2100선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숫자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좀 매도세가 좀 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상투는 굉장히 꼭지점 언제가 좀 끝이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투신권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연속될 때, 지속될 때 그 부분쯤에서 지수가 좀 꺾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위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유동성 유입에는 큰 지장이 없다. 위 이슈들로 인해서 중국이라든지 그리스 이슈들은 앞으로 진행이 된다 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있어서도 좀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글로벌 시장을 쭉 봐도 좀 우리 시장만 어제 좀 잘 흐름이 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외국인들도 오히려 좀 이런 판에서는 우리 시장에 좀 더 좀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유동성 유입이 기대가 된다.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매수세나 이런 수급적인 어떤 여유는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자, 개인들도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성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완전히 버텨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된다라고 좀 일단은 결론을 내리고 좀 들어가게 되면요. 수급적인 이슈 아직까지 여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같은 경우는 요새 개인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개미라고 하지 않고요. 매미라는 표현까지 많이 쓰더라고요. 매니저급 개미 아니면은 매니저 출신 개미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스마트한 머니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신권 강하게 매수할 때가 시장 상투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과거 2011년, 12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사태에 유럽계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요새 최근의 경우에는 미국, 스위스, 일본 쪽 자금이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자금 중에서요.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본계 자금 같은 경우는 환율적으로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쪽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국하고 동조되지 않고요. 중국이라든지 신흥국 쪽의 동조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이나 중국 글로벌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계 자금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투신권 매도는 아무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투신권에서 돌아올 때가 방금 전에 말씀대로 좀 고점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계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 사실 유럽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이때 유럽계 자금이 오히려 유입될 수가 있다. 4월에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환율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일본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와타나베 부인이 갑자기 좀 떠오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우리 쪽으로도 매력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고 수급적 여유도 있고 그럼 지수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건데 사실 어제 과장님께서 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했었는데 사실 어제는 그런 큰 계기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침에 다시 주도주를 좀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대응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각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려가 좀 많았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니저급 개미도 있겠고요. 자문사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문사에서 운영하는 랩 계좌라든지 아니면은 자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해주는 운영 계좌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으로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전업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증권맨 수준의 정보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자금 예전과는 굉장히 성향이 다르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상에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만 그것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그리스라든지 중국 이슈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와주더라도 이제 큰 폭의 하락도 나올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타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시면서 하락 시에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주도자를 담지 못했던 계좌들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좀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좀 하락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확실성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그리스나 중국 악재들 나올 때마다 그때 조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되 그때 조정이 그러니까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올라와 있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수 하락을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진폭의 차이를 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기회로 삼으셔도 되겠다. 그 정도의 좀 유동성이 좀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또 최선호 어떤 종목이나 최선호주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계속해서 좀 화장품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시선을 보내주셨는데 어제 딱 그러고 나서 항상도 최선호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LG생활건강만 화장품주에서 좀 유일하게 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기대감을 더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업종 어느 쪽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최선호 업황 현재로서는 증권주가 아니겠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주가 그동안 지수가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을 하고 좀 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강한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신고가를 낼 때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쉬겠지만 또 2200포인트를 트라이하는 그날이 된다면은 아마 주가는 다시 최고가를 찍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또 상반기에 또 추가 인하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주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근래 거래량 같은 것을 봐도 굉장히 좀 거래량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수료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목으로 가면요. 메리츠 종금증권 저번에도 좀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5%에서 한 10% 정도, 5%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 컨센서스는 메리츠 종금증권 1분기 600억 수준의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것보다는 한참 많이 넘어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익 서프라이즈가 크게 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PF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주와 더불어서 부동산까지 또 양쪽에서 호재를 받는다면은 주가의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번에 좀 IM증권하고 좀 합병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기 자본금이 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PF로 큰 돈을 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대출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를 넘어서요. 일단은 증권주의 대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금 부분을 영위하고 있어가지고 메리츠 종금증권이 상당히 좀 최근에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권주가 대세인데 여기서의 증권
증권주 대장이 또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초점을 맞춰보시면서 관련 전략을 좀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최근에 이게 국내 증시에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중점적으로 좀 살펴드렸습니다. 네. 외국인의 어떤 유동성 유입도 꾸준히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런 시점과 더불어서 이 개인들의 자금이 달라졌다는 점,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튼튼한 힘이 되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네. 증시 역시 좀 기대를 갖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